남로 종신기 천마편 제2화 에피소드 회상 2. 나는 나이 16에 모든 가족을 잃었다. 요산에서 돌아온 후 나의 눈은 절망 그 자체였다. 내 집은 화마에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내 가족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내 아비와 어미는 물론 내 동생들은 모두 단 한 사람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나의 형은 이미 사라졌고 아비와 어미 포함 14명이 불타버린 잿더미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어린 유지혁은 나의 16에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에 사로잡혔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깊은 절망감은 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다만 잿더미에 무너진 집 옆에서 한동안 길 잃은 개처럼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생활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는지 나는 잿더미가 된 집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홀로 한동안 살게 되었고 나의 슬픈 16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갔으니 사실 나는 제국의 인물들에게 연신 두들겨 맞은 후 왜 내가 아비와 약속한 사냥꾼의 쉼터에서 깨어났는지 몰랐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내 기억의 양평이란 이름을 잊지 못했으니 내 집과 가족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들, 나를 요산에서 연신 두들겼던 인물들과 양평이란 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내 기억의 한구석에 자리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해 여름날 아비와 만든 사냥꾼의 쉼터에서 깨어나 집으로 향했다. 물론 눈보라가 여전하였으며 요산의 험한 산길은 물론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기에 이미 산길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만이 새로운 산길이 되었는데 반나절이면 갈 곳인 나의 귀갓길은 가도 끝이 없는 영겁과 같은 시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뽀드득 뽀드득 주르륵 이크. 눈 덮인 요산.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한 소년, 아니 소년과 청년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 발목까지 쌓인 눈을 달리듯 밟으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이 급한지 잠시도 쉬지 않으며 급히 눈밭을 밟고 있었는데 어이쿠 쿵. 비탈길을 달리듯 급히 이동하고 있었던 소년은 넘어지고 말았고 비탈길이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굴러 떨어져 내렸다. 한동안 계속해서 굴러가던 소년의 손에 겨울 마른 가지만 있는 작은 나무가 잡혔고 소년은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죽을 뻔했구나. 휴. 쓱 툭툭툭. 이크. 파리. 소년은 나무를 잡고 일어나 본인 몸에 묻은 눈을 털어낸 후 그는 몇 발짝 걸음을 걸었지만 본인의 발에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 절뚝거리게 되었다. 소년의 얼굴은 고통에 찡그린 얼굴이 되어 심하게 일그러졌는데 이런. 주르륵 주르륵. 소년은 다시 넘어져 비탈길 눈밭을 하염없이 구르며 미끄러져 갔다. 이는 한동안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이는 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소녀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린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렸고 결국 소녀는 의식을 잃었는지 힘없이 그리고 한없이 떨어졌다. 쿵! 마침내 소녀는 큰 나무가 서 있는 골 깊은 곳에서 그 나무에 부딪혀서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소녀는 의식을 잃었는지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고 나무에 부딪힐 때 나무에 쌓인 눈이 위에서 떨어져 내려 소년의 몸에 일부 덮였지만 소년의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반각, 일각, 반시진, 일각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지만 아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이는 필시 얼어 죽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란 말인가? 이 거대한 나무, 수백 년은 너끈히 살았음직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좌우로 팔을 벌리고 솟구쳐 있었다. 여름이었다면 이 나무 아래에서 능히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던 눈은 그치고 검은색 먹장구름으로 서서히 흘러갔으며 그 사이로 영롱한 빛의 새벽 별이 하나둘 보이더니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 별 무리가 서쪽 하늘에 가득하였다. 휘잉 휘잉.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여전히 소녀는 의식을 잃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바람으로 인하여 쌓인 눈가루는 날려서 마치 눈보라를 일으키듯 산길과 언덕과 같은 능선을 따라 휘날렸다. 허허, 이 신비한 빛은 무엇란 말인가. 거대한 나무는 매우 신비한 빛을 자체 발광했으며 이 신비한 빛은 순서를 따라 여러 빛을 주변으로 덮여갔다. 또한 이러한 빛은 서로 침범하더니 결국 칠체보광의 빛으로 화했고 이는 소년을 삼키고 한동안 소년에 감싸 안았다. 오. 빛속에서 희미한 물체로 보이는 것이 날갯짓하였고 이 모습은 마치 거대한 봉황이 지면으로 내려앉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허허, 전설에나 나오는 봉황이란 말인가? 아, 이것이 바로 중원 제국의 시작인 전설에 요임금이 덕으로 세상을 다스린 요산이 아니던가. 요는 중원 신화 속 군주였고 사망오제 신화 가운데 오제의 하나이며 20세의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검소하여 띠집에서 여름에는 삼배옷을 입고 겨울에는 가죽옷을 입고 채소국을 먹고 살았다 한다. 그런데 그가 기르던 전설의 새가 있었으며 이 새가 바로 오늘날 봉황으로 불렸으니 아무튼 전설의 봉황과 같은 형상은 날갯짓하며 너플너플 소년에게 내려와 소녀의 몸으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마침내 형상이 소년의 몸으로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그의 몸에서 황금빛 금광이 주변으로 장렬하여 칠체보광의 빛으로 모두 삼켜버렸다. 오. 도대체 이 기사는 무엇란 말인가? 다시 반시즌의 시각이 흘렀고 소녀는 약간의 신음을 내며 손가락 등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는 무슨 악몽을 꾸었는지 으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소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는 무언가 홀린 눈을 하였는데 어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우두둑 우두둑. 소녀는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였고 그가 고개를 돌리거나 허리를 돌릴 때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그의 두 눈은 왕방울만 한 눈이 되어 조금 놀란 얼굴이었고 이상하군. 몸이 매우 가볍고 매우 개운하군.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분명히 이곳까지 굴러떨어졌는데 그리고 해는 뜨지 않았지만 세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 꼭 대낮과 같구나. 정말 이상하군. 소년이 하는 말이 무엇란 말인가? 지금 소년이 서 있는 곳은 비록 주변으로 눈이 쌓여 있으므로 조금 밝은 빛도 있지만 분명 어두운 새벽이었다.
소년이 떨어진 시각과 지금 다른 점은 하늘의 먹구름만 되었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아직 해가 뜨려면 능히 2시즌의 시각이 지나야 하건만 도대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더란 말인가. 아무튼 소년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렸고 자신 앞에 있는 거대한 신목, 즉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았으나 본인 몸의 변화에 즉답할 수 없어서 자리에서 천천히 벗어나게 되었다. 만타무국봉. 소년은 거대한 나무를 걸어 나오며 혼잣말하였는데 그는 걸으며 그가 혼잣말한 것을 잊어버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힘차게 딛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신비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는 사냥꾼의 쉼터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반시즌 후에 산길을 내려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내렸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내 눈앞에는 신비한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낙상하여 기절하였고 이미 미끄러질 때 발목이 접질렸기 때문에 강한 통증과 함께 발목이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미끄러져 떨어질 때 나는 의식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 고통보다는 단전에서 솟구치는 기이한 힘은 물론 내 몸에는 어떠한 고통도 없었다. 그리고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종전 16 나의 신체는 일반인처럼 격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산에서 의식을 잃은 후 다시 깨어난 이후로 나의 신체적 고통은 매우 경미했다. 심지어 나의 손에 팔팔 끄는 물이 엎어진다고 해도 그저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따끔할 정도였고, 이후로 나의 화상은 피부가 손상되었으나 총각이 못되어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은 천고기연이 아닐까 싶다. 내가 만난 그 큰 나무, 신목은 무엇이었을까? 아무튼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요산에서 경험할 일을 잊어버릴 큰 슬픔을 겪게 되었는데, 바로 내 집과 내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전소된 집기나 가족 등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눈이 한동안 내렸지만 내 집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화마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의 16은 허망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염세적인 마음으로 세상조차 원망스럽지 않았다. 다만 허무 그 자체였으니 말이다. 나는 움막을 짓고 살았고 세월이 흐르는지조차 몰랐지만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고 사계절이 지났으니 나는 분명히 17 청년이었을 것이다. 처음 내가 살던 곳에서 보냈지만 겨울이 다가왔을 때는 굳이 내 움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겨울은 먹을 것이 없기에 사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과거 아비와 만든 사냥꾼의 피난처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다. 요산 입구인 나의 거처는 겨울에 먹을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는 미리 칡과 오미자 등을 캐어내 말린 것과 사냥하며 의식주를 해결하며 겨울을 낳기로 했다. 꼬르르. 배에서 소리가 나는군.
밖이 어두운 것 보니 저녁이 되었군. 조금 어린 듯한 얼굴을 가진 청년은 내실의 출입구와 창문을 돌아보았다. 물론 창문은 겨울인지라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만약 낮이라면 빈틈으로 빛이 스며쓸 것이다. 의미 없지만 내 배고픔을 달래야겠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래 전에 잡았던 사슴 고기를 먹을까? 아님, 조금 더 오래된 곰 고기를 먹을까? 청년은 일어섰다. 허허, 청년의 키는 매우 컸고 일반인의 키보다 머리 하나 더 커 보였기 때문에 키로 본다면 이미 나이가 20 중반으로 보였을 것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금 앳된 얼굴이므로 그의 나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은 일어선 후에 서슴없이 출입구로 걸었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청년은 밖이 어둡지 않은 것인지 청년의 두 눈에 들어온 밖은 여전히 눈이 많이 쌓인 곳이었으며 그 뒤로는 절벽과도 같은 곳으로 역시 사냥꾼의 안식처는 여전한 토굴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오직 전방은 새하얀 세상이런가. 땅색은 전혀 없었고 모두 눈으로 덮였으니 말이다. 뽀드득, 뽀드득. 아무리 새하얀 세상이라도 지금은 칠흑과도 같은 밤이었으나 청년은 뭐든 익숙한 것인지 아무 문제 없이 지면을 밟고 힘차게 걸었으니 뽀드득, 뽀드득. 그는 20여 장 떨어진 커다란 전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었다. 이 나무는 능히 수십 년을 산 나무와 같이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뻗어 있었고 그 끝은 제자리에서 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무였다. 허허, 나무 둘레는 능히 성인 남자 대여섯 사람이 손에 손을 맞잡고 둘러야 하는 굵기였고 이 나무 가운데는 매우 신비로운 틈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곳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가 있었다. 후후후. 누가 이 나무에 이러한 틈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겨울 식량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다른 이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무 틈은 굳이 출입문은 없었지만 사실 멀리서는 이 나무에 이러한 사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리라. 아무튼 청년은 호련히 나무 사이로 사라졌고 내실 같은 곳으로 들어온 청년의 두 눈에 각종 고기가 걸린 고기들이 보였다. 마치 저작거리 시전에서 만난 육전의 고기처럼 걸려 있었으니 이 청년은 나무 벽에 이러한 고리를 받고 가죽 벗긴 고기를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 청년은 이렇게 어두운 공간은 아무 어려움 없이 기계처럼 본인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일까?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할 것이다. 허, 청년은 이 어둠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인지. 청년의 미간에 골입하였다. 도대체가 내 식량 창고에 동물이 숨어들었나? 청년은 조금 비좁은 공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고기를 내리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며 예의주시하고 혼잣말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내 녀석을 끄집어내겠다. 저벅, 저벅, 저벅. 청년은 이런 말을 한 후에 천천히 옆걸음으로 옮겨 더 비좁은 곳으로 나아갔는데 청년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발에 무언가 걸렸기 때문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툭툭. 청년은 고개를 내리지 않은 채 본인의 발로 조심스레 미확인 정체에 관해 건드려 보았으며 이런.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청년은 발에서 느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 14~15세나 됨직한 소녀 아닌 소녀와 여인의 사이로 보인 인물이었으니 의식을 잃고 다리에는 큰 상처를 입었군. 다행인지 추운 겨울이라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의식을 잃었으니 속이 처서로 데리고 가서 확인해야겠다.
청년은 제법 심각한 얼굴이었다. 또한 청년은 망설이지 않고 의식을 잃은 아이를 들어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는 힘이 남아도는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갈고리를 고기를 다른 손을 낚아챈 후에 본인의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의식을 잃은 사람을 어깨에 메었지만 조금도 불편함 없이 사냥꾼의 안식처로 돌아와 내실 문을 닫고 여자를 본인의 침상에 내려놓았는데, 아, 여자는 신이 비서낸 작품이란 말인가. 비록 추위와 상처로 의식을 잃고 그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청년은 무언가 신기한 듯이 의식 잃은 여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으니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 왜 무엇 때문에 이곳 요산 깊숙한 곳까지 와서 의식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또한 청년은 무엇 때문에 생면부지의 어린 여자를 본인의 안식처로 데리고 온 것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러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